장수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의 장수들은 겁을 먹고 따라 나오지 않았다. 여러 배들을 돌아보니 한마장쯤 물러가 있었고 우수사가 탄 배는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행동을 취했다. 노를 바삐 저어 앞으로 돌진해서 지지포, 현자포 등 각종 총통을 어지럽게 쏘아대니 마치 나가는 것이 바람과 우레 같았다. 이렇게 조선의 군관들이 배 위에 빽빽히 서서 화포와 화살을 빗발치듯이 쏘아대니 일본 수군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하곤 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무리 일본 전선이 많았어도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수군의 대형 화포. 우리 수군만 총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수군은 오우츠츠, 불랑기포라고 하는 대형 화포를 사용했다. 이런 대형 화포는 한산도 해전에서도 사용했었다. 오우츠츠는 주로 공성을 할 때 막루를 부수기 위해 발사했던 화포인데 이런 위력적인 대형 화포를 사용해서 이순신의 기함을 공격했으니 얼마나 절박한 위기에 빠졌겠는가. 이순신의 기함이 포위되다. 어느새 이순신의 기함이 일본 수군에 의해 몇 겹으로 포위되었다. 기함은 지휘선으로서 보통의 조선 판옥선보다 약 1.5배나 크고 탑승 요원도 일반 판옥선의 164명보다 많은 194명이 되며 20문 이상의 강력한 화포로 무장한 전선이다. 물론 명량해전 당시 빈약한 실정에서 보면 이런 막강한 규모의 병력과 화력은 가질 수는 없었다. 어쨌든 이제 이 기함이 몇 겹으로 포위된 것이다. 이미 기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었다. 이때 이순신은 침착하게 이들을 타이르면서 독려했다. 적이 비록 전척이라도 우리 배에게는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일체 마음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적선을 쏘아라. 초요기를 세워라. 그런데 이때 이순신이 여러 장수의 위치를 보니 아예 저 멀리 물러나 있으면서 도무지 진격하려 들지 않았다. 이순신은 곧장 배를 돌려 중군장인 김응함에게 갔어 그 목을 베어 효시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기함을 돌리면 다른 배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호각을 불어 중군령 하기를 세우고 또한 예하 장수를 부르는 초요기를 세웠다. 초요기를 세워라. 초요기는 깃발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중군장 미주항 첨사 김응함의 배와 거제현령 안위의 배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왔다. 이때 먼저 도달한 안위를 향해 이순신이 일갈했다. 안위야, 군법에 따라 죽고 싶으냐? 만일 네가 도망친다 한들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순신의 불효령을 들은 안위는 황급히 일본 전선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이때 마침 중군장 김응함의 배도 가까이 왔다. 이순신은 다시 김응함을 보고도 호통을 쳤다.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느냐? 당장에 처형을 해야겠지만 적세가 너무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안위의 배와 김응함의 배가 일본 전선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이를 본 일본 적장이 세 척의 배를 지휘하여 먼저 안위의 배를 에워쌌다.
위급해진 안위의 배. 일본 수군은 다투며 서로 먼저 안위의 배에 개미떼처럼 오르려 했다. 안위와 그 배에 탔던 군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어지러이 싸웠는데 그만 지쳐서 힘을 다하게 되었다. 이날 일기에는 이때의 전투 양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안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 창으로 또는 수마석 덩어리로 무수히 치고 막다가 기진맥진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일본 수군은 그들의 특기인 등선 육박 전술을 하려고 배 위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조선 수군은 이를 끝까지 잘 막고 있었다. 안위의 배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본 이순신은 배를 돌려 곧장 쳐들어가서 빗발치듯 총포를 쏘아 이들 세 척의 배를 거의 엎어지게 만들었다. 이때 녹도만호 송여종과 평산포 대장 정응두의 배가 지원하러 와서 이들 배를 사격했다. 여기서 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순신 함대의 12척은 거의 따로 행동했다. 일자진이나 하객진 같은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 해상에서의 진형은 무턱대고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배의 숫자가 충분해야 하고 통제된 가운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 일기에 보면 안위의 배에서 격군 7, 8명이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치열했다. 각계로 싸우다. 처음부터 진형은 고사하고 이순신의 지휘하에 조직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고 따로 싸웠다. 그냥 닥치는 대로 쏘고 또 쏘았다. 이순신의 기함이 앞서 나가 있었고 김옥추, 김응함과 안위의 배가 따로 나가 있었으며 녹도만호와 평산포 대장의 배가 따로 나가 있었다. 전체 12척 중에 지금 언급된 배의 수가 6척이니 나머지 7척은 어디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일의 난중일기에도 보면 나머지 7척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어느 위치에서 열심히 싸웠으리라 추정된다. 이것은 이순신이 그 이전의 모든 해전에서 했던 것처럼 조직적인 전투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혹자는 적어도 장수의 직책을 가진 중군장 김응함의 배나 이순신의 기함에는 그 배를 호위하는 몇 척이 함께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료에서는 이순신이 울돌목의 목에서 12척을 조직적인 일자진을 펼쳐 조류가 바뀔 때까지 버텼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